실무자가 알려주는 매매가 산출 방법 확실히 알아보기. 자, 오늘은 적정 매매가 산출, 그 수익형 부동산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수익형 부동산이란 무엇이냐? 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익형 부동산이란 매월 수익이 발생되는 부동산 물건입니다. 자, 수익이라는 거는 주로 월세겠죠? 네, 월세 등 그 매월 수익이 발생되는 부동산 물건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러고요. 종류로는 주로 이제 상가,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그다음에 분양형 호텔, 뭐 다가구 주택 등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우선 그 실거주 목적이 아닌 그 투자 목적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투자 목적의 물건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매매가에 그러니까 분양가죠. 매매가 및 분양가에 부가세가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부 상품 제외라는 거는 이제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좀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다음에 거의 주로 뭐 건축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부가세 부분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매매가 대비해서 대출 비율이 좀 낮습니다. 평균 한 55% 이하라고 보면 되고요. 일부 상품이 제외가 되는데, 이제 일부 상품이 제외가 되는 거는 최근에 그 투자 상품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과거에 그 아파트 공장이라고 그러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한 80% 이상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품은 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 시의 양도 차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인기 지역의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과거에 비해서 한 곱하기 한 2배 정도 오른 사례도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들은 그 양도 시에, 그러니까 매도할 때의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가 심합니다.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세입자 리스크. 자, 세입자라는 거는 임차인들이 뭐, 이제 소수지만은 그 월세가 좀 밀려서 그 보증금도 뭐 다 이렇게 월세에서 탕감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중에 명도 관계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물론 잘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할 당시에 새 건물일 경우에 요즘 이제 택지지구 쪽이 좀 난리인데 뭐 미래라든가 뭐 마곡이라든가 뭐 이제 저쪽 그 미사 쪽도 그 분양은 다 됐는데 그 임대가 안 들어와갖고 준공 후 미분양, 그러니까 공실인 상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장기 공실에 따른 그 추가 비용들이 좀 발생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기존에 자리 잡은 곳들은 잘 나가서 매달 월세를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좀 받아가면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 수익을 올리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지금 그 공실이 발생되면서 뭐 관리비라든가 또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거에 따른 금융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좀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아니면 이제 구입 예정일 때 그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게 있냐? 우선 그 예시로서 1층 상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준이 되는 거는 그 면적으로 평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용 10평에 계약이 20평일 경우 분양가가 지금 이제 3억 8천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 물건은 평당 1,9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물건이 현재 주변 시세가 보증금 3천에 월 100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 물건은 그 평당 임대료가 1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 임대료 나누기 전용 면적을 해주면은 이 평당 임대료가 나와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상품에 대한 연수익이 있죠. 연수익은 월 나오는 임대료, 월 나오는 임대료에서 죄송합니다. 월 나오는 임대료에서 1년치를 곱해주면은 연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그 실투자 금액은 이 분양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투자 금액이 됩니다. 자, 보통 그 수익률 산출할 때, 자, 이 물건은 현재 수익률이 3.4%가 나오는데, 일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신규 분양을 받으러 갔다. 어디 뭐 분양, 뭐 상가를 받으러 뭐 분양사무실에 갔는데,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 보여드리는 수익률은 그 대출을 낀 상품을 보여드리세요. 대출을 뭐 50% 꼈을 때 이자 내고, 그 다음에, 이자, 그 월 수익에서 이자 금액 공제하고 내가 나오는 연수익이 얼마냐. 그렇게 되면은 실투자금이 줄어들겠죠. 이 분양가에서 그 대출받은 금액 빼고 보증금 빼면 실투자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대출을 받고 하는 그 수익률은 일종의 그 눈속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렛대 역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상가를 수익률을 낼 때는 다 대출을 제외한 방법으로 좀 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분들도 상가를 분양 받으실 때는 그 대출을 뺀 금액으로 반드시 수익률을 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상품일 같은 경우, 이 상품은 현재 그 3.4%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정 분양가가 나오는 것이냐. 네, 보면은, 가상치로 뽑았지만 할인율이 한 30%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5%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수익률이 1층 같은 경우에 보통 그 한 5% 정도 보시면 돼요. 그 택지 안쪽이나 아주 뭐 강남이라든가 여의도 쪽에 좋은 상권은 뭐 한 4% 이하, 뭐 4%대 나오는 것도 있는데, 평균 한 옛날에 6% 나왔지만은 요즘엔 그렇게 안 나와요. 땅값도 많이 오르고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5% 정도 1층은 좀 수익률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익률을 잡는 기준이 뭐가 되냐? 바로 평당 임대료입니다. 평당 임대료. 전용 면적당 평당 임대료를 알아야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연수익을 내서 실투자 금액을 산출을 해서 그 연수익과 실투자 금액을 나눈 이 수익률을 역산출해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뭐 주변에 금액이 여기는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상가가 뭐 5억이다. 그럼 나도 5억 정도면 되지 않냐? 4억 5천이면 되지 않냐? 예, 이런 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단순한 계산이고요. 반드시 전용 면적에 해당되는 평당 임대료를 산출해서 이거를 근거로 이 금액이 기준점이 돼서 역산출을 해가지고 임대가를 낸 상태에서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수익률을 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네,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주변 임대료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전용 면적에 대한 평당 임대료를 반드시 좀 산출을 해라. 예, 반드시 산출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간단하죠. 월 임대료 나누기 전용 면적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평당 1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겠죠. 네, 여기 1번의 예시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걸 근거로 적정 임대료를 산출을 해라. 그러면 10만원이라는 전용 면적 기준당 평당 임대료가 산출이 됐으면 여기에 전용 면적을 곱하면 월 임대료가 나오겠죠. 예, 그럼 위에 거를 마찬가지로 보면은 10만원, 평당 10만원 곱하기 10평 하면은 한 100만원 정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익률 산출은 말씀드렸듯이 연수익 나누기 실투자금 하시면 됩니다. 예, 실투자금은 분양가에서 보증금을 공제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대출 금액도 이제 이렇게 공제를 하고 하면 되겠죠. 뭐 대출을 끼고 뭐 수익률을 산정하신다 해서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수익률은 믿어주지 않는다. 예, 이렇게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수익률 산출은 반드시 대출 금액을 뺀 분양가에서, 그러니까 매매가든 분양가에서 그냥 보증금만 뺀 이 금액에서 수익률을 산출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출 없이 산출해서 했을 경우에 1층이 5%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강남이나 특상권은 4% 정도 이하 나오지만, 그리고 2층은 보통 한 6% 정도 보시면 됩니다. 6% 보시면 되고, 이 평당 임대료도 2층 같은 경우에는 1층 임대가의 한 50% 정도 보시면 돼요. 50%. 50% 정도 보시고 계산을 하시면
그 계산을 해서 6% 정도의 수익률을 나오는 걸로 계산하시면 거의 적정 금액인 산출 방법을 맞추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실질적으로 제가 현재 그 올라와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매물을 가지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 114에 들어가서 여기 올라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동산 114에서 상가, 상가 한번 들어가 보시고, 네, 여기 현재 경기도 수원 건선동에 지금 물건이 40개가 있거든요. 자, 건선동에 올라와 있는 이 물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월세로 다 와 있기 때문에 1층 기준으로 지금 매매가 나와 있는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현재 1층 기준 15층 중에 1층짜리 건물이죠. 예, 이 건물이 지금 10억 원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약 면적이 34평짜리고요. 전용 면적이 17평짜리인 상가인데 이 상가를 10억 원에 지금 이제 매매로 해서 올라와 있는 물건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300만 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월세를 받아가면서 이 물건을 10억 원에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러면 매수를 하려고 해도 이게 과연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좀 알아보기 쉽게 엑셀로 좀 제가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요거 같은 경우에 계약 면적이 현재 여기 지금 34.48평짜리고요. 전용 면적이 17.30평짜리입니다. 네, 정확하게 한번 듣겠습니다. 그 다음 매매 가격이 10억이고요. 100천만, 1000만, 10억. 네, 10억이고. 이게 지금 보증금이 3천만원. 네, 보증금이 3천만원에 월세가 지금 300만원인 거죠. 월세가 300만원. 100천만, 10만, 100만원. 자, 이랬을 경우에, 연수익이 있죠. 연수익은 월세 곱하기 12를 해줍니다. 연 그러면 3,600만원의 그 수익이 나는 상가고요. 실투자금. 자, 실투자금은 매매가에서 마이너스 보증금을 빼줍니다. 자, 현재 그 수익률 분석을 할 때는 그 대출은 넣지 않습니다. 대출을 넣게 되면 대출 금액이 그 지렛대 역할을 해서 그 해당 수익은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가에 대해서 수익률 계산할 때는 그 대출을 넣으시면 안 돼요. 대출을 뺀 금액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률 산출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요게 지금 과연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냐? 예, 요거에 대한 수익률은 자, 연수익 나누기 실투자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4%가 나오는 건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수점을 한 자리 정도는 빼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좀 정확한 수익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품은 지금 3.7%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나오는 상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적정 분양가를 그럼 얼마 해야 되냐? 얼마 해야 되냐? 자, 가상치로 할인율을 제가 좀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한 20% 정도를 할인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20% 정도를. 자, 그러면 매매가 적정 가격은 우선 그 10억인 금액에서 여기 해당되는 할인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20% 할인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은 8억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증금과 월세는 같고요. 연수익도 같겠죠. 그럼 실투자 금액은 8억에서 보증금을 빼면은 7억 7천에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수익에서 실투자금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4.7%가 나오는 거거든요. 4.7%. 네, 4.7%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 5%가 안 되죠. 자, 그러면 한 25% 정도. 네, 할인율을 25% 정도를 했을 때 5%가 나오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실투자 금액이 한 7억 2천 정도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매 가격은 7억 5천. 예, 7억 5천 돼야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 상품은
지금 인터넷에 비교해드린 요 물건은 10억보다 한 25% 할인된 7억 5천 정도의 매매를 하셔야 적정하게 좀 구입을 하시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적정 분양가를 산출을 하고 그 금액에 맞는 이제 상품을 구입을 하셔야 추후에 매각을 하시든 뭐 임대를 받으시든 적정 분양가에 맞춰서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그 적정 분양가 산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